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봄꽃은 안 폈지만 우리가 봄꽃을 한참 요새 하고 있어요. 백목련도 있고 자목련도 있는데 우선 색상을 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한테 조금 부담이 덜 될 수가 있어요. 백목련은 하얀 꽃을 표현하다 보니까 저는 하얀색을 표현할 때 하지 마세요. 하얗게 남겨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하얗게 최대한 남길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칠할까만 생각을 하거든요. 남겨두는 것도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성이 그림에 여백을 많이 남겨주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통 그리긴 하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꽉 채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그림을 선택했을 때 지금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 사진 자체가 큰 송이가 하나가 있어요. 크게. 근데 우리가 쫙 벌어진 것도 이쁜데 조금 봉우리 줬을 때도 이쁘잖아요. 꽃은 뭐 어떤 게 다 이쁘지. 근데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조금 보조해 줄 수 있는 구도를 가져온 거예요. 주제, 부주제. 그리고 나뭇가지가 살짝 있는데, 자,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그냥 해보세요 하잖아. 그러면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이거 다 해. 그래야지 편한 것 같은 거야. 내 마음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편하게 만들기로 하면 되는 거고, 와, 여기 꼬여져 있어. 얘는 울퉁불퉁하게 가지가 왜 이렇게 많아. 보이는 대로 하지 마시고, 조금 편하게 바꾸셔도 된다. 그리고 여기도 얘는 꽃송이가 없는데 얘는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은 하죠. 근데 안 해도 돼요.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한 송이 그냥 올려도 좋고. 근데 제가 선생님들 시연할 때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조금 생략을 몇 개를 하면서 아마 그릴 것 같아요. 자, 지금 가운데에 있는 꽃봉오리에서 잎사귀가 큰 거 먼저 그리고 있어요. 스케치를 살짝 하면서 눈으로 왔다 갔다, 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 흔들려요. 눈만 왔다 갔다 하고 잎사귀가 튀어나와 있는 끝부분 아니면 쏙 들어가 있는 부분, 이 옆에는 잎사귀가 옆에 뒤집어져 가지고 껍데기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꽃봉오리에서 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튼튼하게 잡아줘야 돼요. 우리가 꽃 위에만 강조하고 위에를 화려하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간과해요. 그래서 항상 받쳐주는 거, 거기서 시작을 하니까 거기가 단단해야 되고 색채도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고 그렇게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뭐가 뭔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떨어진 건지. 그러면 그냥 묻혀주는 색상처럼 꼭 또렷하지 않아도 돼요. 저게 어떻게 된 거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우리가 정말 제가 뭐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완벽하지 않은데 그림에서는 왜 이렇게 완벽하려고 하는 거냐고. 그죠? 일상처럼 해서 그림도 일상으로 접어드는 스며드는 그림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지금 보세요. 이게 가지, 기둥, 나뭇가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울퉁불퉁하죠? 그냥 색칠하면서 가지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꽃이 주제예요. 부주제는 봉오리. 그래서 꽃봉오리는 통통하게, 우리 그때 한번 통통하게 그리는 거 한번 했었죠. 그때 오늘 또 반복처럼 또 해볼 거예요. 여기는 이제 껍데기처럼 밑에 받쳐주는 색상, 받쳐주는 잎사귀의 저기 겉에 있는 모양들이 있고요. 깍지 같은 거죠. 깍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선 살며시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구도가 되는 건데 투송이만 해도 좋겠지만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것까지 해볼게요. 자,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이따가 색상을 할 때도 보여드리겠지만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 똑같지 않게 색깔을 칠하실 때 항상 같은 거라고 해도 다르게, 쌍으로 있을 때 특히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가지들이 살며시 없어지는 것처럼. 스케치가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나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자꾸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수채화 종이가 우들두들하죠. 이게 이제 수채화 전용지라고 그래서 두껍기도 하고 흡수율이 좋아가지고 도톰해요. 그래서 이 도톨도톨하기 때문에 샤프펜으로 하는 거고, 뭐 사비로 하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하면 가루가 많이 남아요. 종이에 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색깔도 맑게 안 되니까 그거 조금 참고하시고 샤프펜으로 하거나 아니면 EB거나 HB거나 공부할 때 쓰는 연필처럼 좀 흐린 색이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채색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쪽까지는 뺐어요. 그리고 배경이 건물 무슨 아파트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제가 선택을 할 때 파랑으로 해도 되고 그냥 염빛빛으로 해도 되고 원하시는 거대로 해도 돼요. 근데 꽃이 화사하니까 그거하고 이제 대비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어우러지게 하거나 그걸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배경을 하실 때 꽃을 조심해서 뭉쳐지지 않게 번지지 않게 배경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죠. 꽃을 살릴 거니까. 꽃을 안 살릴 거면 막 같이 번짐으로 하는 작업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건 후회, 그죠? 그건 후회. 내가 내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후회하고 오늘은 꽃을 꽃답게 화사하게 자목련을 그려본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니까 자 여기다가 제가 그냥 하늘처럼 표현할게요. 자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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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리게 하고 있어요. 꽃 조심해서 이렇게 물을 딱 칠했는데 수채화는 물이 닿는 부분만 적시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아무리 해도 물이 딱 멈춰져 있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흘러가진 않아요. 화선지 같은 경우는 스며드니까 계속 번지죠. 수채화는 딱 물이 멈춰져 있으면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칠했느냐 안 칠했느냐에 따라 엄청 달라지는 것들이고 제가 이 공간을 남겼지요. 그럼 얘네들이 슬며시 이제 가면서 멈추다가 어디는 붙을 것이고 어디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배경에다가 변화 주는 방법 여기는 이제 거칠어지면서 살며시 없어지게 여백을 만들려고 한 거고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하늘처럼 얘 꽃이니까 얘 꽃 주변 조심해야지 하면 테두리가 돼서요. 이럴 때는 같이 맞춰주고 자 흐름으로 여기는 흡수가 됐고 여기도 흡수가 돼도 좋지만 여기는 흡수가 됐는데 여기는 선처럼 제가 남겨주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 또한 이제 조금 변화를 준 거죠. 이럴 때 이제 살짝 튀기기를 하면 그대로 조금 역동적인 느낌으로 될 수가 있고 이제 그림에다가 그것도 선택이에요. 부드럽게 흡수가 되고 깔끔하게 하는 그림을 하고 싶으시면 꽉 채워서 다 칠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조금 분위기 있고 막 생동감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고 싶다 하시면 배경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쉽게 말해서 나 선생님처럼 해볼래 하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여백도 남기고 또 채워주거나 색감을 좀 넣어주거나 변화주고 싶은 데는 또 해보고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상황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야지 이런 거보다는 제가 그때 선생님들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여주겠다 그날 지금 상황에 정해져요. 미리 계획해서 하는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주제를 정해오면 이 순간에 결정되어지는 게 많아가지고 그거 참고해 주시고 자 여기가 은은하니 너무 이쁜데 여기다가 변화를 조금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이제 제가 손으로 튀기기도 하죠. 근데 붓으로 할 때는 또 촥 물감량이 좋아질 때가 있어서 자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얘를 하고 싶은데 조금 겁나. 저도 조금 떨려. 그래가지고 얘보다 얘 먼저 할게요. 자 빨강색 꽃을 하는데 자줏빛 너무 이뻐요. 자 여기에서 보이진 않지만 맨날 하는 얘기하는 파란색이네. 반사광. 오늘은 나왔어. 반반반 안 했는데 나왔어. 자 이 부분에다가 파란색을 했어요. 하늘하고 똑같네. 그래도 된다. 꼭 빨간색 계열이면 다른 색깔 여기 많잖아요. 어떤 색이어도 괜찮아요. 어떤 색으로 해야 돼요? 뭐를 얼마큼 섞어야 돼요?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색깔을 살짝 넣고 배경하고 은은하게 같이 어우러져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빨강색을 하나 정해서 자줏빛도 그 실제로 보면 뭐 본인의 색깔에 따라 느낌에 따라 달리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자줏꽃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자, 쫙 이 겁나는 순간을 즐기셔야 돼요. 수채화는 연애와 같다. 밀당, 밀고 당기고 물과 붓과 이 섬세함과 마음대로 안 되는 막 이런 순간순간을 유지하시면서 즐기시면서 내가 마음대로 되게끔까지 그죠? 자 지금 살짝 번졌어요.
살짝 번지는 건 수채화니까 괜찮아요. 자, 처음에 밝은 걸 면적을 했고, 그 다음에 중간 톤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어두운 거 했어요. 자, 지금 그러면서 시간이 들어갔고, 여기에서 쟤는 한번 싹 꼬였는데, 뒤에다 가셔도 되고, 지금 얘는 밝은 부분을 앞쪽에다가 살짝 둘 거예요. 봉오리가 조금 더 이뻐 보이는 봉오리가 되게끔 살며시. 그 다음에 이럴 때 저 뒤에 있는, 실제로는 하얗죠? 하얀데 저는 반대로 진하게 넣었어요. 그림이라는 게 자꾸 사진처럼 하는 것보다 쏙 들어가져 있고 말려져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진하게 해도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자꾸 사진처럼 하려고 하다 보면 사진처럼 똑같이 했는데 왜 저게 안 되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꼭 하얀 우리 인맥을 할 때도 그랬죠. 인맥을 밝게 해줘도 되고요, 진하게 해줘도 되고요, 뭐 사이에다 물로 해서 표현을 해도 되고요. 방법의 종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깍지를 해볼게요. 깍지에서도 파란색이 나와버렸네. 파란색이 아니어도 괜찮고 무채색으로 뒤에다가 이렇게 지금 저도 보세요. 얘기하다가 파란색이 나왔는데 파란색이 여기 많아서 그랬나 본데, 그러다가 색깔이 섞이는 건 오히려 어떨 때는 생각보다 더 괜찮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자꾸 하면서도 긴장감은 있어요. 없을 수가 없는 거고, 우리 선생님들은 더 하겠죠. 그러면서도 하다가 응용해서 바꿔주는 걸로 선명하게 예쁘게. 깍지가 꽃보다는 거친 느낌이 있으니까 싹 했어요. 속도감을 주면서 했을 때 조금 더 거친 질감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테지만 여기 꼭지가 있어요. 깍지 시작점 쿡 한번 찍어주는 거. 여기 속에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다 칠해야지가 아니라 끝에만 살짝 찍어주면서 속을 밝게 해주면 꺾어지고 들어가고 이런 표현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고 이랬을 때 조금 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사진만 보고 그림만 보고 하면은 저게 왜 그려졌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섬세할 때는 가까이 잡고 세밀하게. 여기서도 지금 제가 붓으로 살짝 결 같은 거를 할 거고, 자, 밑에다가 봉오리 또 할 때도 앞에 있는 것보다 조금만 다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이쁘죠? 멀리서 볼수록 입체감도 더 또렷해질 것이고. 자, 하면서 지금 많이 겹쳐서 하는 그림보다 거의 원터치로 한번 하는 순간에 그냥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실제로 보면은 연두빛처럼 너무 이쁜 색상이에요. 근데 연두색하고 레몬색은 형광빛이에요. 색깔 자체가. 그래서 그거 쓰실 때는 조금 조심해서 하시고, 물론 그 형광빛으로 하셔도 좋은데 이 분위기상 저는 조금 익은 색깔 써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바꿔줬어요. 이렇게 세밀한 거 할 때는 한 번씩 더듬으면서, 다듬으면서인데 왜 더듬으면서가 나? 자, 그 다음에 위에 해볼게요. 자, 위에서 꽃이 속에 쏙 들어가 있는데 안쪽이에요. 안쪽은 밝죠. 그래서 저거를 밝게 표현해야지 하는 것보다 그냥 다른 색깔 하면서 그냥 없는 듯 있는 듯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보여드리는데 저거를 너무 신경 쓰다 보면 회색빛이 되고 진한 꽃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밝은 부분이 있다면 한 듯 안 한 듯 그냥 조금 가볍게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제일 이 꽃이 주제인데 그 중에서도 넓적한 햇바닥 같이 잎사귀 생겼죠.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잘해야지 이제 숨쉬고 막 들어가는데 너무 가닥가닥 남기지 않게, 이럴 때 에라 모르겠다 과감하게 시원하게 물을 처음에 적당히 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색깔을 물감만 조금 더 해서 쫙 밑에부터 쫙 하면서 덩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선생님들이 도전하는 자체가 스트레스 풀리는 거예요. 자, 지금은 밝아져야 되니까 조심조심 해가지고 쫙 조금 번져도 된다 생각을 하시면서, 자, 그 다음 똑같은 색으로 다시 밑에서 쫙
한 번씩 했다 해도 물감량을 조금 더 진하게 해서 한 번 더 쫙 볼륨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자, 이러면서 또 밝은 부분이 이제 조금씩 말라가니까 결을 나타내주면 이게 이제 조금 스킬이 되고 어려워지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또 조금 터득하시다 보면 재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았을 때는 저거 흰색 선을 그어야 되나? 흰색을 얼마큼 써야지 저렇게 나오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죠? 자, 봉오리가 있고 옆에는 이제 꽃 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하면 싹 번져가지고 덩어리가 못 살 수가 있어서 하나하나씩 하면서 같이 전체를 봐줄 거예요. 자, 지금 하나로만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진한 색을 또 찍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젖어 있을 때는 자연스러움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젖어 있을 때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있겠죠. 이따 마르면 하면 되지. 근데 마르면 선이 돼 버리니까 섞이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속도와 이런 간격들과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바로 뒤에 붙어 있죠? 붙어 있는데 지금 조금 말랐으니까 이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너무 또 똑같이 해버리면 내가 너무 경계성이 생겨가지고 제가 지금 물을 좀 더 타고 있어요. 물을 조금씩 더 타서 자연스러움을 더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이는 대로 하면은 조각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좀 더 멋있으면서 회화적으로 바뀌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위에를 저것처럼 똑 떨어지지 않게 하고 조금 더 색깔을 섞어주면서 부드럽게. 자, 여기서 문제. 쏙 들어가는 데 저거 다 채우는 거예요. 그죠? 저 보기 사진에서는 똑같아. 근데 여기서 다른 색깔로 또 섞어주기. 왜냐? 쏙 들어가 있으니까 효과 주려고. 이게 이제 우리한테 그림으로 바꿀 때 어려워진다는 부분이에요. 왜 저 색을 없는데 이게 들어가냐고. 그죠? 근데 쏙 들어가니까 저렇게 표현을 해줘도 그 잎사귀가 구별이 되고 그 덩어리를 살릴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여기 번지죠. 이뻐요. 근데 우리는 번진다.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부를 수 있는데 내비둬도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큰 이상이 없으면 그 안에서도 이뻐질 수가 있고 우연을 가장한 그 자연스러움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 붙어 있는 건 아닌데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채화에 은은하게 번짐을 가지고 효과를 보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조금 더 뾰족한 게 지금 되게 탄력도가 좋았던 붓이고 얘는 조금 흐느적거리는데 붓이 조금 더 뾰족해요. 그 뾰족한 거를 사용해서 끝에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는 색상을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막 집중하면 붓을 바꿀 생각도 안 하는데 조금 마음의 여유가 더 생기면 하나씩 더 해볼 이게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면서 쏙 들어가져 있는 부분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진하게도 한번 해보자 하는 용기를 더 내셔야 돼요. 아, 이거 너무 진한데 그래서 자꾸 탁해지는 거니까 조금 더 진하게 할 때는 해보자, 그냥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가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또 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도 붉은색이 나왔네. 붉은색이 나왔는데 어때? 뭐든 괜찮아요. 자, 연두빛처럼 있고 녹색깔 어떤 색깔 어떤 색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녹빛 하시면 돼. 녹빛인데 여기는 가지예요. 나뭇가지 같은데 녹색으로 색깔을 칠했어요. 그래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무의 그 질감이 있으니까 조금 울퉁불퉁 왔다 갔다 튀어나왔다가 색깔 섞어줬다가 중간에 좀 더 찍다가 우리가 실제로 나무를 보면 엄청 자세히 보세요. 나중에 진짜 녹색 점도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완전 막 나무를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이런 거보다 색깔을 섞어주는 방법도 알고 그런 색깔을 썼을 때 그것도 괜찮은 거고 조금씩 나무 가지에서도 꼭 그 색으로만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며시 없어질 때는 선으로 남아도 되고 살며시 이제 하다 만 것처럼. 근데 하다 마른 게 허전하지 않게
그래서 중간에도 이렇게 조금 맞춰주는 색상들을 이어주시면 돼요. 너무 빈틈이 많다고 생각하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채우면 되니까 그래도 하시다가 조금 남겨주는 습관도 괜찮아요. 그게 거친 표현도 되고 이렇게 번짐 보세요. 가까이 보면 엄청 이쁘거든요. 오묘하게 막 번져가면서 찌글찌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채화하니까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구나 아시면서 그거를 이제 파악하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내가 이제 색깔 쓰고 싶은 거를 추가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도 뭐가 뭔지 모르겠으나 그 잎사귀가 어떤 색으로 하든지 그냥 발랐죠. 그냥 쿡 찍었어요. 꽃이 떨어진 건지 뭔지 이럴 때 선도 좀 써보시고, 뭉쳐져 있는 것 같다 하면 한번, 자연의 색이고 자연물이니까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공물 할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연물을 그리고 우리가 풍경을 그리고 꽃을 그릴 때 어렵지만 재밌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도 그 흐름으로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우면 되니까 그게 연습이 되는 것들이고, 자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해 놓겠습니다.